안녕하세요. 저는 MBC OTT 오리지널 팀 소속 현정환 PD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 그런 영화 같은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해 게임을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장르의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되었는지랑 그걸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서바이벌과 차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나 이런 것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기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지니어스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의 열렬한 시청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빅브라더나 서바이벌 같은 해외 서바이벌 예능도 가끔씩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능 기획안을 낼 때 늘 이제 서바이벌 예능 기획안 하나씩 꼭 끼워서 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통과되는 지상파 예능 기획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야 될 몇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예인이 나와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TV를 보더라도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내가 방송을 놓쳤더라도 이번 주 방송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TV를 틀었는데 시작한 지 한 30분이 지났어. 그래도 편하게 그 앞뒤 내용을 이해하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매주 끊임없이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런닝맨처럼 매주 10년 넘게 방송될 수 있는 포맷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바이벌 예능 같은 경우는 이런 불문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연예인보다 비연예인 출연자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TV를 틀어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뒤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콘텐츠고요. 세 번째, 우승자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레귤러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주 방송되는 레귤러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즌제 형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하고 게임은 되게 닮았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 공간이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룰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없고 그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룰과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계가 전부라고 느껴져요. 이 게임 속 세계가. 그래서 플레이어가 들어가면 여기서 죽으면 진짜 자기가 죽은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요. 출연자들도 여기 들어가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과 어쨌든 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조금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봤었고요. 이렇게 이 세상 속을 전부라고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전부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주로 안대를 활용합니다. 안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출연자가 야외에서 펼쳐지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출연자들이 숙소에서 게임 장소로 도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때 저는 카메라가 찍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안대를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하면 보면 로딩하고 딱 끝나면은 딱 펼쳐지잖아요, 공간이. 그런 것처럼 이 출연자들이 이 안대를 가리고 있다가 안대를 딱 푸는 순간 게임에 접속하듯이 딱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대를 주로 쓰고요. 그다음 또 활용하는 거 하나, 또 하는 게 휴대폰을 못 쓰게 합니다. 저는 촬영 중간에 휴대폰을 뺐고요. 다 동의하에 뺐습니다. 휴대폰을 뺐고 휴대폰을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실 세계와 접촉한 면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으면 하고,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어쨌든 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출연자들 몰입시키기 위해 그런 식의 장치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 게임 1이나 2 모두 촬영이 끝나고 나면 출연자들이 정말 게임에 촬영인 것도 잊어버리고 몰입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옆에 출연자가 떨어질 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피해 게임에서 게임 요소 하나를 더 활용하는 게 탐험과 보상. 그러니까 RPG 게임을 보면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아이템을 발견하면서 되게 그 플레이어들은 재미를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해 게임에도 이런 요소를 좀 녹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RPG 게임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주요 원리 중 하나가 탐험과 보상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피해 게임 1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여러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 곳곳에 공간에 그 장소마다 뭔가 재밌는 아이템이나 장치 같은 걸 넣어뒀어요. 뽑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숨겨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출연자들이 이런 거를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 상호작용하고 싶어 할수록, 그리고 탐험하면 탐험하고 싶어 할수록 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퍼즐 같은 걸 줘서 이 사람들이 퍼즐을 풀면 지상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CCTV 아이템 같은 걸 제공해서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저택 내부에도 이런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숨겨진 공간 같은 걸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야생에도 보면은 유령 카지노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어쨌든 게임에 유리한 아이템 같은 걸 살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인데, 이 공간도 출연자들이 먹고 자는 공간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자들이 이곳을 탐험하면서 발견해야 그 유령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탐험하고 보상하기를 원했고, 출연자들이 좀 더 이 게임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뭐 강렬한 시작과 출연자들 몰입시키는 거에 대해 얘기해봤고요. 2번째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강렬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에 재밌는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와야 결국 이야기가 재밌어질 거라고 봤어요. 좋은 캐릭터를 찾는 방법은 뭐냐? 일단은 섭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리 노래를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 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아무리 연습해도 노래 잘 부르기 힘들잖아요. 애초에 캐릭터가 재밌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섭외에는 여러 가지 PD마다 원칙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지키는 소박한 원칙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사전 인터뷰 할 때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이게 웬만하면 조금 유명한 분이더라도 출연자에서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제가 시청자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서바이벌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출연자들은 배제하는 편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만의 전략이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 이기고 싶어요.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섭외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좋은 출연자를 섭외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출연자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해야 됩니다.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임 설계 첫 번째는, 캐릭터는 경쟁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출연자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 게임 속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내어서 이기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캐릭터의 그 출연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전 질의 중에 하나, 마지막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여기 정말 PF게임에 대본이 없나요?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PF게임에 대본이나 각본을 제가 짰다면 우승자를 다른 사람을 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다른 식으로 집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자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우승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식으로 썼을 것 같았고요. 서바이벌 제작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 다 스태프들은 웬만하면 다 숨어 있고요. 출연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스태프들과 그리고 10명이 넘는 출연자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본을 전달하고 다시 찍고 이런 게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느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약간 우승자를 돋보이도록 편집하는 거를 우승자를 돋보이는 편집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편집한 후배들에게도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승자를 돋보이게 하려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 되게 과하게 강조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는 조금 줄여야 돼요. 없애고 가려야겠죠. 그리고 다른 출연자가 잘한 부분은 우승자를 그렇게 돋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한 부분은 가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못한 부분은 더 강조해야 돼요. 우승에 실패한 사람이 못한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실도 그렇잖아요. 승자는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한 것도 다 찬양받고, 패배한 사람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못한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한 사실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드라마였으면 그렇게 정의롭고 소수의 편에 서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 우승하는 극본을 썼겠지만, 이게 현실을 담아내는 리얼리티라는 특성상 저는 그게 뭔가 불편해가지고 저는 있는 그대로 우승자가 어떻게 우승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출연자를 공평하게 배려하는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박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연 주셔서 감사합니다.